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보건행정조직. 우리나라의 보건소의 조직체계는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서 다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주관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돈이나 사람을 부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행정조직에는 중앙보건조직과 지방보건조직이 있는데요.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조직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 및 보건정책과 보건정책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건조직이고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업무는요, 기술행정과 보건의료사업 기능을 지도감독한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사회보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사무를 관장한다. 위생을 실시한다. 방역을 한다. 교육을 지도감독한다. 다 외울 수 없죠?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안전부는요, 중앙보건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기관일 뿐이래요. 일반 행정을 한다는 거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돈과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안전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이다. 중앙보건조직이 아니라 그냥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이다 이겁니다. 지방보건조직이 국가고시 잘 나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방보건조직이다. 문제,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그러니까 어떤 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이다 이렇게 가세요.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최말단 행정조직이다 이거죠. 보건소는 시, 군, 구에 설치한다.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용인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보건소장 누가 뽑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죠? 그래서 보건소의 인사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신고 보고 체계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장관이 청장에게 명령하면요,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장에게 명령을 내요. 또 보건소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죠. 그래서 보건소는 시군구 관할에 있는 거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그 위에 청장과 장관이 있어요. 어떤 문제 나와요?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이 뭐예요? 지역보건법이다 이런 문제 나오고요.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뭐냐? 농특법.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의 단계, 나 담배를 한 달 이내 끊겠어? 준비 단계죠. 문제, 금연 5일째라면 실시할 교육 내용은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한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시, 군, 구이다. 보건소장은 누가 뽑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보건소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다. 보건소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차 의료기관이죠. 보건지소는 읍면에 설치한다. 보건진료소는 읍면보다 더 시골.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벽지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 전담 공무원 누구죠? 간호사와 조산사예요. 둘 다 간호사죠. 보건의료 취약지에 설치하고요. 이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농특법이다. 보건진료소의 배경 중요하죠? 1978년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알마아타 회의인데요. 여기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이다. 기본적인 권한이다 그랬어요. 건강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이래요. 그 권리를 찾아 먹어야겠죠? 그래서 2년 후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농특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골 깡촌에 사는 사람들도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이니까 어느 정도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81년에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호사, 조산사를 파견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줬어요. 진찰, 검사, 예방접종, 건강증진 이런 건 의사가 아니어도 간호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입니다. 의사들은 시골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와 조산사를 공무원을 만들어가지고 보건진료소로 보낸 거예요. 문제,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농특법,
1980년대 하면은요, 보건진료소가 나오셔야 돼요. 문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문제, 우리나라에서 보건진료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은 농특법이다. 문제, 보건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보건법이다. 이겁니다.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하면은 보건소로 가세요. 보건복지부 내에 부서가 있는데요. 간호정책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간호정책과랑 상관이 있어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신고 이런 거 하는 부서가 바로 간호정책과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시면요. 3년마다 보수교육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에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니까 간호정책과랑 상관이 있는데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죠. 의료인의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곳은요. 의료인력정책과입니다. 문제, 지방보건행정조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권한을 관장한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기술지도 감독을 한다. WHO가 뭘까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세계보건기구의 목적은요, 전 인류의 가능한 최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본부는요,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고요. 총 6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역사무소는요, 서태지,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의 마닐라에 WHO, 우리나라 지역사무소가 있다 이거예요. 세계보건의 날은요, 4월 7일이래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뭐죠?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유방위명이에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거든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거, 프라이에 의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 또는 자유기업형이다. 왜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이에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요. 나라에서 지정해준 병원을 가나요? 아니죠. 내가 의원을 가든지 서울대 병원을 가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간다? 자유방위명이고요. 장점은요. 자유선택이 가능하다. 의료의 질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 단점은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아요. 또 사회보장형인 나라는요. 그냥 사회에서 다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데요. 단점은요. 나라에서 지정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대기 시간이 길고요. 사회주의형 공산국가죠. 선택의 자유 없어요. 나라에서 다 정해줍니다. 의료의 질 정말 떨어지겠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는요.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1차는요. 아플 때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저렴한 곳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개인적인 의원, 또 조산원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기보포, 저는 기보포 이렇게 외웠어요. 굉장히 기본적이야. 그리고 보편적이야. 포괄적이야.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1차 보건의료,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소나 일반 의원입니다. 1차 보건의료의 대도 배경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2차 보건의료는요. 병원급이에요. 1차 의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병원으로 갑니다. 정밀하게 검사를 하거나 MRI를 찍거나 수술하죠. 병원급이에요. 규모로 나뉘죠. 병원급은 병상수가 30개 이상이고요. 의원급은 29개 이하입니다. 3차 보건의료는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입니다. 종합병원을 2차로 봐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출판사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조합해 본 결과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3차는 종합병원 이상이다. 종합병원은요 100병상 이상이죠. 상급 종합병원은요 500병상 이상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이런 급들입니다. 1, 2차에서 해결 못한 거 사실 다 대학병원에서 해주잖아요. 세분화된 진료, 특수검사, 암검사, 암치료, 고가의 장비가 다 있는 곳은 사실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은요 1, 2차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특수진료병원도 있다는 거, 방사선 치료, 정신병 이런 것들이요. 특수진료병원에 지금 정신병원이 있는 걸 보니까요. 병원급에 원래 정신병원이 없었다가 10종으로 하나 추가된 게 정신병원이잖아요. 과거에는
진료병원이었는데 그냥 이제는 병원급으로 간다. 정신병자가 많으니까. 보건행정조직, 우리나라의 보건소의 조직체계는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서 다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주관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돈이나 사람을 부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행정조직에는 중앙보건조직과 지방보건조직이 있는데요.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조직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 및 보건정책과 보건정책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건조직이고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업무는요, 기술행정과 보건의료사업 기능을 지도감독한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사회보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사무를 관장한다. 위생을 실시한다. 방역을 한다. 교육을 지도감독한다. 다 외울 수 없죠?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안전부는요, 중앙보건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기관일 뿐이래요. 일반 행정을 한다는 거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돈과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안전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이다. 중앙보건조직이 아니라 그냥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이다 이겁니다. 지방보건조직이 국가고시 잘 나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방보건조직이다. 문제,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그러니까 어떤 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이다 이렇게 가세요.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최말단 행정조직이다 이거죠. 보건소는 시, 군, 구에 설치한다.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용인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보건소장 누가 뽑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죠? 그래서 보건소의 인사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신고 보고 체계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장관이 청장에게 명령하면요.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장에게 명령을 내요. 또 보건소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죠. 그래서 보건소는 시군구 관할에 있는 거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그 위에 청장과 장관이 있어요. 어떤 문제 나와요?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이 뭐예요? 지역보건법이다. 이런 문제 나오고요.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뭐냐? 농특법.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의 단계. 나 담배를 한 달 이내 끊겠어? 준비 단계죠. 문제. 금연 5일째라면 실시할 교육 내용은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한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시, 군, 구이다. 보건소장은 누가 뽑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보건소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다. 보건소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차 의료기관이죠. 보건지소는 읍면에 설치한다. 보건진료소는 읍면보다 더 시골.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벽지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 전담 공무원 누구죠? 간호사와 조산사예요. 둘 다 간호사죠. 보건의료 취약지에 설치하고요. 이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농특법이다. 보건진료소의 배경 중요하죠? 1978년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알마아타 회의인데요. 여기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이다. 기본적인 권한이다 그랬어요. 건강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이래요. 그 권리를 찾아 먹어야겠죠? 그래서 2년 후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농특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골 깡촌에 사는 사람들도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이니까 어느 정도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81년에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호사, 조산사를 파견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줬어요. 진찰, 검사, 예방접종, 건강증진 이런 건 의사가 아니어도 간호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입니다. 의사들은 시골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와 조산사를 공무원을 만들어가지고 보건진료소로 보낸 거예요. 문제,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농특법,
1980년대 하면은요, 보건진료소가 나오셔야 돼요. 문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문제, 우리나라에서 보건진료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은 농특법이다. 문제, 보건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보건법이다. 이겁니다.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하면은 보건소로 가세요. 보건복지부 내에 부서가 있는데요. 간호정책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간호정책과랑 상관이 있어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신고 이런 거 하는 부서가 바로 간호정책과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시면요. 3년마다 보수교육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에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니까 간호정책과랑 상관이 있는데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죠. 의료인의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곳은요. 의료인력정책과입니다. 문제, 지방보건행정조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권한을 관장한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기술지도 감독을 한다. WHO가 뭘까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세계보건기구의 목적은요, 전 인류의 가능한 최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본부는요,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고요. 총 6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역사무소는요, 서태지,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의 마닐라에 WHO, 우리나라 지역사무소가 있다 이거예요. 세계보건의 날은요, 4월 7일이래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뭐죠?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유방위명이에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거든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거, 프라이에 의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 또는 자유기업형이다. 왜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이에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요. 나라에서 지정해준 병원을 가나요? 아니죠. 내가 의원을 가든지 서울대 병원을 가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간다? 자유방위명이고요. 장점은요. 자유선택이 가능하다. 의료의 질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 단점은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아요. 또 사회보장형인 나라는요. 그냥 사회에서 다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데요. 단점은요. 나라에서 지정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대기 시간이 길고요. 사회주의형 공산국가죠. 선택의 자유 없어요. 나라에서 다 정해줍니다. 의료의 질 정말 떨어지겠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는요.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1차는요. 아플 때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저렴한 곳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개인적인 의원, 또 조산원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기보포, 저는 기보포 이렇게 외웠어요. 굉장히 기본적이야. 그리고 보편적이야. 포괄적이야.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1차 보건의료,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소나 일반 의원입니다. 1차 보건의료의 대도 배경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2차 보건의료는요. 병원급이에요. 1차 의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병원으로 갑니다. 정밀하게 검사를 하거나 MRI를 찍거나 수술하죠. 병원급이에요. 규모로 나뉘죠. 병원급은 병상수가 30개 이상이고요. 의원급은 29개 이하입니다. 3차 보건의료는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입니다. 종합병원을 2차로 봐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출판사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조합해 본 결과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3차는 종합병원 이상이다. 종합병원은요 100병상 이상이죠. 상급 종합병원은요 500병상 이상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이런 급들입니다. 1, 2차에서 해결 못한 거 사실 다 대학병원에서 해주잖아요. 세분화된 진료, 특수검사, 암검사, 암치료, 고가의 장비가 다 있는 곳은 사실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은요 1, 2차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특수진료병원도 있다는 거, 방사선 치료, 정신병 이런 것들이요. 특수진료병원에 지금 정신병원이 있는 걸 보니까요. 병원급에 원래 정신병원이 없었다가 10종으로 하나 추가된 게 정신병원이잖아요. 과거에는
진료병원이었는데 그냥 이제는 병원급으로 간다. 정신병자가 많으니까. 보건행정조직, 우리나라의 보건소의 조직체계는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서 다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주관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돈이나 사람을 부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서로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행정조직에는 중앙보건조직과 지방보건조직이 있는데요.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조직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 및 보건정책과 보건정책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건조직이고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업무는요, 기술행정과 보건의료사업 기능을 지도감독한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사회보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사무를 관장한다. 위생을 실시한다. 방역을 한다. 교육을 지도감독한다. 다 외울 수 없죠?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안전부는요, 중앙보건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기관일 뿐이래요. 일반 행정을 한다는 거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돈과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안전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이다. 중앙보건조직이 아니라 그냥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이다 이겁니다. 지방보건조직이 국가고시 잘 나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방보건조직이다. 문제,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그러니까 어떤 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이다 이렇게 가세요.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최말단 행정조직이다 이거죠. 보건소는 시, 군, 구에 설치한다.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용인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보건소장 누가 뽑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죠? 그래서 보건소의 인사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신고 보고 체계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장관이 청장에게 명령하면요.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장에게 명령을 내요. 또 보건소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죠. 그래서 보건소는 시군구 관할에 있는 거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그 위에 청장과 장관이 있어요. 어떤 문제 나와요?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이 뭐예요? 지역보건법이다 이런 문제 나오고요.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뭐냐? 농특법.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의 단계, 나 담배를 한 달 이내 끊겠어? 준비 단계죠. 문제, 금연 5일째라면 실시할 교육 내용은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한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시, 군, 구이다. 보건소장은 누가 뽑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보건소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다. 보건소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차 의료기관이죠. 보건지소는 읍면에 설치한다. 보건진료소는 읍면보다 더 시골.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벽지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 전담 공무원 누구죠? 간호사와 조산사예요. 둘 다 간호사죠. 보건의료 취약지에 설치하고요. 이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농특법이다. 보건진료소의 배경 중요하죠? 1978년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알마아타 회의인데요. 여기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이다. 기본적인 권한이다 그랬어요. 건강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이래요. 그 권리를 찾아 먹어야겠죠? 그래서 2년 후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농특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골 깡촌에 사는 사람들도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이니까 어느 정도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81년에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호사, 조산사를 파견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줬어요. 진찰, 검사, 예방접종, 건강증진 이런 건 의사가 아니어도 간호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입니다. 의사들은 시골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와 조산사를 공무원을 만들어가지고 보건진료소로 보낸 거예요. 문제,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농특법,
1980년대 하면은요, 보건진료소가 나오셔야 돼요. 문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문제, 우리나라에서 보건진료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농특법이다. 문제,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보건법이다. 이겁니다.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하면은 보건소로 가세요. 보건복지부 내에 부서가 있는데요. 간호정책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간호정책과랑 상관이 있어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신고 이런 거 하는 부서가 바로 간호정책과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시면요. 3년마다 보수교육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에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니까 간호정책과랑 상관이 있는데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죠. 의료인의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곳은요. 의료인력정책과입니다. 문제, 지방보건행정조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권한을 관장한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기술지도 감독을 한다. WHO가 뭘까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세계보건기구의 목적은요, 전 인류의 가능한 최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본부는요,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고요. 총 6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역사무소는요, 서태지,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의 마닐라에 WHO, 우리나라 지역사무소가 있다 이거예요. 세계보건의 날은요, 4월 7일이래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뭐죠?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유방위명이에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거든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거, 프라이에 의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 또는 자유기업형이다. 왜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이에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요. 나라에서 지정해준 병원을 가나요? 아니죠. 내가 의원을 가든지 서울대 병원을 가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간다? 자유방위명이고요. 장점은요? 자유선택이 가능하다. 의료의 질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 단점은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아요. 또 사회보장형인 나라는요? 그냥 사회에서 다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데요. 단점은요. 나라에서 지정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대기 시간이 길고요. 사회주의형 공산국가죠. 선택의 자유 없어요. 나라에서 다 정해줍니다. 의료의 질 정말 떨어지겠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는요.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1차는요. 아플 때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저렴한 곳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개인적인 의원, 또 조산원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기보포, 저는 기보포 이렇게 외웠어요. 굉장히 기본적이야. 그리고 보편적이야. 포괄적이야.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1차 보건의료,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소나 일반 의원입니다. 1차 보건의료의 대도 배경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2차 보건의료는요. 병원급이에요. 1차 의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병원으로 갑니다. 정밀하게 검사를 하거나 MRI를 찍거나 수술하죠. 병원급이에요. 규모로 나뉘죠. 병원급은 병상수가 30개 이상이고요. 의원급은 29개 이하입니다. 3차 보건의료는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입니다. 종합병원을 2차로 봐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출판사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조합해 본 결과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3차는 종합병원 이상이다. 종합병원은요 100병상 이상이죠. 상급 종합병원은요 500병상 이상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이런 급들입니다. 1, 2차에서 해결 못한 거 사실 다 대학병원에서 해주잖아요. 세분화된 진료, 특수검사, 암검사, 암치료, 고가의 장비가 다 있는 곳은 사실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은요 1, 2차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특수진료병원도 있다는 거, 방사선 치료, 정신병 이런 것들이요. 특수진료병원에 지금 정신병원이 있는 걸 보니까요. 병원급에 원래 정신병원이 없었다가 10종으로 하나 추가된 게 정신병원이잖아요. 과거에는
진료병원이었는데 그냥 이제는 병원급으로 간다. 정신병자가 많으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